개근상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개근을 하는 거는 몸이 건강하니까 상 안 줘도 돼. 맞습니다. 그걸 상을 주니까 억지로도 밀어 넣는 거예요, 자꾸 엄마들이. 상은데 지장 없어요. 수족구병 환자가 10배로 늘었다고? 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 여기 없잖아. 근데 어떻게...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래가지고 아이든 부모님들은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수족구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수족구병이 이제 말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병으로 봐야 되나요? 어떤 병인가요? 수가 뭐야? 핸드, 족, 풋, 구, 마우스. 핸드, 풋, 마우스 디지즈 이렇게 얘기하죠. 수포 조금 비슷하게 빨갛게 좀 생기고 입을 열어보면 궤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못 먹어요, 저것 때문에 아파서. 거기 외엔 안 생겨요? 네. 호흡기로 감염되는 바이러스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저기 입으로 장에 주로 기생하는 바이러스인데 콕사키 A라는 그 바이러스가 있고 콕사키 A? 손에 닿아서 입으로 들어가서 장으로. 어른들이 이거 쭉쭉 빠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애들은 뭐 이제 4세, 5세 많이 걸려요. 아,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서 그렇지, 어린이들이 여기저기 이제 만지니까. 그래서 여름에 많이 올라와요. 근데 왜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10배나 증가하게 된 걸까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뭐가 많이 나오면 진단과 보고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병이 늘었다기보다. 옛날에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도 통계 처리가 잘 됐을 개연성이 많아요. 진단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사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유, 손바닥에 좀 보세요. 수포를 가볍게 동반한 빨간 발진들이 저렇게 생겨요. 되게 많이 생기네요. 네. 입에 생기고. 입안에 저렇게 빨간 발진이 생겨요. 그러니까 입이 아프니까 먹질 못하는구나. 못 먹어요. 젖발던 애도 젖도 안 먹으려고 그래. 근데 발 외에 다른 데도 네. 다리에도 생기네요? 저기 온몸에 다 퍼지면 일단 우리는 수두를 의심하죠. 애들 키우는 집에 물어보니까 입이 아파버리니까 먹지를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열 나는데 애들이 못 네. 먹으면 바로 애들은 탈진이에요. 그래서 먹일 수 있으면 최대한 먹여라. 절대로 엄마들이 뭐는 먹으면 안 돼, 뭐는 먹으면 안 돼서 안 먹이던 거라도 애가 좋아하면 무조건 먹이라는 거예요. 일단 탈수 오는 게 제일 심각하니까. 무조건 먹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입원하는 게 나아요. 일주일 고생하거든요. 그 시간은 그냥 지나야 되는군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잘 먹으면 견뎌요. 자, 그리고 지금 사진에 수족구하고 수도 같이 올라와 있어요. 저 사진 참 잘 만들었다. 수족구하고 수두 차이는 뭐냐면 네. 수족구는 보시면 똑같은 스테이지예요. 수두는 보면 새로 생긴 거 있죠. 네. 빨갛게 생긴 거 있죠. 나으려고 딱지 생긴 거 있죠. 한 사진에 병변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 필드에서 수포의 모양이 여러 스테이지가 다 보이면 수두예요. 수족구는 동시에 딱같이 생겨서 동시에 없어져요. 그런 특징이 있군요. 네, 몸통에 먼저 생기면 수두. 그럼 수족구랑 수두랑 뭐 이렇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수족구는 RNA 바이러스예요. 증상은 뭐는데 이제 원인이 다르죠. 그다음에 수두 바이러스는 폭스 바이러스라 해서 DNA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저는 호흡기 전염병이고 수족구는 장 바이러스로 전염되는 거고. 수두는 호흡기예요? 네, 수두는 호흡이에요. 물론 뭐 침으로도 옮을 수 있지만 대부분 호흡기로 옮는 병이고 수족구는 침, 대변, 뭐 타액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직접 닿아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와야 돼요. 수족구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번 걸릴 거예요. 아주 몸이 약한 애들은 유행 때마다 걸릴 수 있지만 면역이 이제 평생 가고요. 수두도 매한가지고요.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 앓고 나면 항체가 생기면서 저절로 낫는 거죠. 그러면은 수두도 그렇게 기다렸다가 수두도 대개는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고생하면 나아요. 특별한 약은 다 없어요. 그럼 얘네는 둘 다 치료법이 없다고 봐야 되는 수두는 거예요? 예방 백신이 있잖아요. 수두 백신. 백신이 없는 이유는 왜 없냐 그러면 리미테이션이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굳이 모든 백신을 다 맞을 필요는 없죠. 감기처럼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이제 어른이 수족구에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대량으로 발생해서 사망하는 예들이 중국에는 있고 그래요. 근데 위생 상태가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일이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수족구로 생명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소아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1년 차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애들 정맥 찾는 거예요. 그것만 확보해 놓으면 한국 땅에서는 절대로 애가 잘못될 일은 없다. 먹는 거에서 다른 것만 체크하면 돼요. 못 먹는 것 한 이틀 못 먹어요. 그러면은 수두는 백신이 있다는 얘기는 얘는 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신 질환으로 호흡기 질환이 훨씬 더 안으로 폐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걸로 심각해지는 거는 합병증 같은 거? 네. 그러면은 요 수족구병 어떻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다 치유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밖에 보이는 거 걱정하지 말고 밥 잘 먹고 열 떨어지면 나은 거예요. 그러면은 물집이 남아 있어도 그거는 그냥 항생제 좀 발라주면 일주일 다 나은 거니까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걱정하는데 애가 열 떨어지면 잘 먹거든요. 네. 그러면 다 나은 거라 생각하시고 여기 손 안 되게 항생제 연고 좀 발라주면 돼요. 여기 어느 정도 지나야 다른 사람한테 안 옮기는지. 일주일. 열나고 일주일만 밖에 안 내보내면 돼.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옛날부터 바이러스에 많이 창궐했던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아프면 뭐라 그래. 학교 가서 아프라 그러잖아. 그렇죠. 무조건 어렸을 때는 이제 학교에 보내죠, 일단. 개근상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개근을 하는 거는 몸이 건강하니까 상 안 줘도 돼. 맞습니다. 그걸 상을 주니까 억지로도 밀어 넣는 거예요, 자꾸 엄마들이. 아프면 걔가 학교를 안 가야 애들이 좀 편하다고. 근데 사실은 가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돼.
싹 다 면역이 돼요. 아, 한 명이 걸리면 다 앓거든요. 집단 면역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애가 열나면 일단 집에서 애를 학교 안 보내는 게 걔를 위해서도 좋고 그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열나면 무조건 집에서 일주일 스테이. 근데 이게 열이 오른다고 해서 해열제를 먹이기도 하는데 절대 먹이면 안 되는 해열제가 있어요. 아스피린이요. 베이비 아스피린이 이제 그게 왜 해열제가 그런 거죠?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네. 뭐냐면 아세타미노픈,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픈 제제가 있고 아세틸살리실리산 제제가 있어요. 아스피린하고 타이레놀 양대 산맥인데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열이 날 때 아스피린을 먹으면 라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간하고 폐가 손상이 일어나는 정말 위험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열 나면 무조건 그냥 타이레놀 먹여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간 손상이 심해지고 뇌가 상하면 이제 혼수 상태 빠지고 이제 위험해요. 되도록 먹이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자, 이번에는 찌라시 타임 가보겠습니다. 네. 수족구병은 장이 안 좋으면 걸린다. OX. X. 장이 안 좋으면 걸리는 게 아니라 손이 지저분하면 걸려요. 그냥 장 바이러스지만 장이 안 좋아서 걸리는 건 아니다. 네, 이게 손을 통해서 옮는 거기 때문에 뭘로 옮겼어요? 얘가 땅바닥을 핥지는 않거든요, 애들이. 걸린 애가 침 발라서 놓은 걸 다 한 번씩 받아서 그렇죠, 까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제일 많아요. 자, 수족구병에 자꾸 걸리는 아이. 네. 청결하지 못해서 그렇다. OX. X예요. 한 번 걸리면 잘 안 걸려요. 개인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약간 우리가 면역력의 질병을 차이. 얘기할 때 자꾸 정부에서는 환경 탓을 많이 하는데 그 환경을 질병이 없는 환경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개인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도 시스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고 나요. 본인이 주의 안 하면. 암도 매한가지예요. 가족력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만 내가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암이 걸리는 거죠. 특히는 전염병이 반복해서 걸린다. 그럼 그 사람 문제예요.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아이니까 체크를 해보고 되게 그런 애들이 보면 잘 못 먹어. 체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잘 먹여야 되는데 그걸 누가 먹이겠어? 요한 것은 먹여달라면 먹여주겠어요. 뭐 영양사한테 부탁하면 먹여주겠어요. 그건 엄마밖에 없어요. 같은 애들은 충분히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수족구병에 걸려서 잘 못 먹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처럼 차가운 음식 도움이 된다. 오! 네. 오! 최고 좋은 음식입니다. 아하. 마치 이제 목감기 걸려가지고 네, 똑같습니다. 아플 때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애들이 잘 먹어요. 달고. 그다음에 시원하고. 좀 덜 아프고. 덜 아프고. 네.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일 때 엄마들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배탈 날까 봐. 아니 달이 났어요. 영양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아이스크림 만약에 진짜 너무 못 먹을 때 이러면 뭐 너무 거리낌 없이 애가 좋아하는 걸 쫙 늘어놓고 뭐든지 씹어먹게. 자, 그리고 수족구병에 프로폴리스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폴리스가 이제 항염 작용해서 궤양 생긴 데 쓰면 좋기는 해요. 아. 근데 애가 지금 저거 해결 안 될 거려. 그것도 좀 따갑거든요. 수족구병과 수두로 인한 흉터는 치료 가능하다? OX. 수족구는 흉이 거의 없어요. 아, 그냥 다 없어져요? 네, 거의 없는데 수두는 2차 감염이 되면 흉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 네. 앓는 면적도 많고 개수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좀 더 깊이 생기고 기간도 길고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살짝 패여요. 그런데 그때 생긴 흉터는 사춘기 이전에 상처 나면 다 흉져요. 어른들은 어지간히 긁혀도 아물면 아물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손톱 자국도 어른이 핥힌 자리는 없어지는데 애들 손톱 핥히고 나면 흉지죠. 네. 왜냐면 피부가 재생력이 떨어지고 얇아서 그래요. 애들 피부가 실크 같잖아요. 네, 맞아요. 실크는 흉이 잘 지죠. 어른이 되면 사춘기가 지나서 대학생쯤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어릴 때 생긴 흉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박피술이라던가 레이저 치료 같은 걸로 완전히 없애기 힘들어요? 수두 흉터가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진피절제술이라 그래서 좀 굵은 바늘 갖고 피부 밑에 포를 뜨면 싹 올라와요. 아, 한두 개 있는 거니까 그렇게 메꿔지는군요. 예. 그러면은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왜냐면은 부모 입장에서 어린애인데 이제 또 흉터 이제 생기면 엄청 신경 또 쓰이잖아요. 신경 쓰시는데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 거는 사소한 문제라는 거야. 물론 건강한 아이한테 그거는 흠이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씩씩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수족구병이나 수두, 부모도 옮을 수 있다. OX. 있죠. 면역이 약하고 몸이 약하면. 근데 걸리면 어쨌든 똑같이 증상은 나타나고요. 예, 비슷한데 좀 덜 하고요. 근데 어른이 그게 걸리면 더 안 좋은 게 네. 얼마나 몸이 약하면 걸렸겠어.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한테 막 집단으로 번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걸린 어른은 아주 몸 상태가 안 좋은 분이야. 그리고 어릴 때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 분들 중에서 또 약한 분들이 수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소아과 백신 스케줄에 그게 다 들어가거든요. 접종이 보통 이제 어떻게 되는지 1차 접종이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예요? 1차 보통 접종할 때는 이제 돌 전후 12에서 15일 사이에 한 번 하는 건 무료. 2차 접종은 4, 6세 사이에 추가 접종인데 3, 4만 원 정도 든다 그러네요. 이것도 좀 해주지. 이런 걸 사실 의료보험 해주는 거, 공짜로 해주는 거지. 이런 건 해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백신을 이제 맞고 나면 수두에 걸려도 가볍게 걸리고. 가볍게. 예. 그럼 저희는 다 맞은 건가요? MMR 맞을 때 다 들어가요. 미절, 머프, 루벨라에서 들어가거든요. 미절이 홍역, 그다음 머프가 이하선염, 루벨라가 이제 수두인데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걸려요. 그러나 이제 어른이 돼서 네. 내 몸이 약해지면 전신으로는 안 나타나고 대상포진, 아. 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리액티베이션 된 거예요. 아, 대상포진으로. 그리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수두에 안 걸렸는데 첫째가 걸려가지고 둘째한테도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은 빨리 맞추면 되죠, 뭐 한 번 더. 그러니까 2차. 이거 예. 2차 시기인 4살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러니까 72시간 내에 3일 이내에 맞추려는 건데 3일 이내에 맞춰라. 맞히면 뭐 그 이뮤노글로빈이 생기니까. 그럼 이때는 그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 첫째가 걸렸을 땐 그냥 둘째들은 빨리. 바로 맞춰라. 그런데 이런 바이럴 디지즈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강박적으로 앓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몸에 면역도 피로도가 생겨요. 꼭 바이러스만 맞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발암 물질도 막아야 되고 막을 영역이 되게 많은데 백신도 피로도를 느껴서 이쪽에만 전력을 투비하고 나면 이쪽에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강박적으로 막 예방 접종에 그 하는 것보다는 내 몸을 평상시 건강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일찍 자고 푹 잘 자고 먹고. 잘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줄이고. 산모가 수두에 걸린 상태로 아이를 낳으면 매우 위험하다. OX. 저기 오해예요. 오해요? 예. 아. 어른한테도 계속 걸리는 병이고 임산부가 수두 걸리게 되면 애 유산도 되고 좀 심각하죠. 선천적으로 애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산전에 엄마가 수두 바이러스 백신을 다 맞았는지 스케줄 확인해요. 필수군요. 예, 예. 그럼 만약에 수두에 걸렸다가 나도 태아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예. 바이러스가 태아에 영향을 줘요. 아, 이거는 그래서 미리 검사를. 자, 다음은 산모가 임신 중에 수두에 걸렸다 낳으면 아이가 면역력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아주 얘기가 기형을 있습니다. 갖고 태어나요. 아, 이거는 전혀 낭설이네요, 그러면. 예. 선천성 수두라 그래갖고 저도 이거 공부를 안 했는데 선천성 수두가 발생될 위험은 1% 정도예요. 100명 중에 1명. 임신 13주면 뭐 수두 위험 때문에 임신 중절을 해야 되는 정도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지 위축, 중추신경계 이상, 백내장, 위장관 이상, 요로 이상, 저체중, 양수 이상, 장기 스퀘어. 만일에 엄마가 수두가 감염되면 수두 바이러스 DNA 여부를 양수 검사를 통해서 하고 아이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임신을 계속할 수는 있다. 아, 네. 양수 검사로 아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체크하고. 선천성 수두가 있나 없나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 아, 네. 위험하네요. 네. 자, 이 수족구병이나 수두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른들이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족구는 사실은 예방이 힘들어요. 애들이 그 집안에서만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애가 집안에서 그쵸. 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터에도 가고 동료 어린애들도 만나고 어린이집도 가고 그러는데 막을 방법은 없고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열 나가면 절대 오지 마라. 애들이 열 나면 절대 오지 마라. 어떤 이유로 열이 난지는 모르지만 그건 어쨌든 그 다음 가서 해결하더라도 오지 마라.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만지는 모든 기구를 소독을 좀 잘해줘라. 근데 이게 매일매일 소독을 해도 매일매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해도 그날 와서 놀 때 얘가 뭐 만졌다가 제가 만지고 이건 어떻게 뭐 그거는 매번- 어쩔 수 네, 없지만 만질 일단 때마다 할 수 없어요. 열나는 애가 안 왔으니 여기 모인 애들은 괜찮은 애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매일매일 아이들이 만나는 왕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다 플라스틱 제품이니까 네. 소독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싹 소독해주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네, 자, 오늘은 수족구병 얘기를 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진료 한 줄 평으로 표현하신다면?